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하루 만에 6.9%라는 굉장히 강한 하락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빠르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급하고 빠르게 얘기 드리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 번 더 어떠한 요인이 삼성전자에서 주가의 하락을 만든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움직일 건지,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세요. 당연히 저도 너무 힘들 거 알아요. 주식시장 보면 화도 나고 진짜 참담한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대응을 해 나갔을 때 훨씬 더 타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랑 같이 다음 주 객관적인 대응해 나가 보자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걱정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 종목 분석 영상 많이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정말 힘내야 되는 시기니까 삼성전자 주주 힘내자, 이겨내자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요일 종목 분석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유동성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도 똑같이 금리 동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7%나 빠졌다고 얘기하려고 왔지 라고 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뻔한 얘기할 거면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시장은 간극이 벌어져 있다.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유동성 경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 지금 뉴스에서 다 유동성 강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유동성 경색이야, 장난하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간극 때문에 벌어진 유동성 경색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지표들이 똑같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금리가 굉장히 큰 요인이 되겠지만 금리만큼이나 중요한 지표들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영레포가 있어요. 제 영상을 시청하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레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레포가 뭐였어요? 시중은행이 연준한테서 돈을 빌리는 거를 레포라고 했죠. 그런데 영레포, 반대의 레포는 뭐예요? 연준이 은행한테서 돈을 빌렸던 게 영레포 잔고가 되겠죠. 연준이 돈이 많은 건 뭐예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금리와 무관하게. 그런데 최근에 영레포 잔고를 보면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풀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줄어든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바로 TGA 잔고.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얘기 드렸었는데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마이너스 통장, 원래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 어때요?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돈을 풀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초만 되면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니까 아직까지 간극이 벌어진 거죠. 11월 말부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요. 이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금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급준비금이 줄어든다는 건 은행이 시중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이 한 게 뭐였냐? 바로 QT의 종료였죠. 그런데 이 QT의 종료 시점이 언제예요? 12월 1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금 간극이 벌어진 거다.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12월 초에 몰려 있는데 지금 11월부터 유동성 경색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갑에 현금이 부족할 때,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사실 불안한 요인이 생기더라도 뭐야 그냥 해결하지 뭐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 나갈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엄청 불안하게 시작하죠. 그러면 돈부터 어떻게든 구하려고 해요. 올라갔던 종목들 팔면서 돈 땡겨 오려고 하고 여윳돈 만들어놨던 거 최대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잔고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인 하나하나에 과대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경색 시장에서 나온 시장의 공포성 투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던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제가 말로만 드리면은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실제로 지표를 가져왔어요. 제가 첫 번째 얘기 드렸었던 영래포 잔고 차트거든요. 영래포 잔고가 2023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더니 지금은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풀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미 정부의 TGA 잔고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미 재무부의 TGA 잔고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9월 달에 갑자기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차트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유동성은 가져왔는데 그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시적인 경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보여드릴 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에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다시금 2.8조 달러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8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던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언제냐? 2023년이에요. 그때 무슨 사태가 일어났느냐? 실리콘밸리 지역은행 뱅크런 사태가 만들어졌죠. 그만큼 지금 은행이 돈이 없는 상태다. QT 종료까지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유동성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쉬운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를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시장에 거품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관을 열어놓은 거예요. 물을 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증시가 폭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 연준은 호스를 강하게 틀어놓은 상태였어요. 계속해서 영래포 잔고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TGA 잔고에서의 유동성 공급, 지급 준비율이 높을 때 나오는 이자율로 지역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지금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영래포 잔고가 막히면서 호수가 1단계 잠기고 미국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내려가면서 호스가 점점 잠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래는 풀릴 줄 알았었던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마저 유동성 공급을 못 해주면서 호스가 거의 완벽하게 잠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조에선 이미 배수관을 열어놨으니까 물이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호스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욕조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은 유동성 경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매도를 해라 라고 듣는 주주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게 아니죠. 이번에 유동성 경색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라고요. 12월이면 다시금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다. 왜? 은행의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QT의 종료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거고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앱사인 파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면 해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2월 초부터 유동성이 공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거라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동결 이슈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돼봤자 금리 동결 나오면은 그대로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뉴욕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영래포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리 동결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영래포 잔고의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금리 동결이 나오더라도 해지성 영래포 잔고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벌써 겁을 먹고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이 역대급 기회구나 생각하시면서 갑자기 현금 다 갖고 와서 가지고 있는 돈 다 갖고 와서 월요일 시장부터 매수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제가 목요일 시장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주가의 반등 구간이 나오니까 이제 와서 매수하려고 하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다. 지금은 비중이 너무 높아서 몰빵 투자를 고점에서 들어가서 2, 3일 동안 죽상이셨던 주주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기간이지, 비중을 조절해야 될 기간이지 절대 매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제가 좋은 얘기 했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몰빵 투자를 하려고 하시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유동성 경색 시장에서는 몰빵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는 분할 매수 타점으로 비중을 늘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들이 나왔을 때는 매물 소화의 현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들어가고 이렇게 객관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지. 주가 눌리니까 무섭다고 매도를 하고 이제 반등할 것 같으니까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가자 이러고 있고 하루하루 기분이 바뀌는 그 주식 투자가 과연 정상적일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 2, 3일 3%, 4% 눌릴 때는 죽상으로 매도 버튼 누르려고 하고 주가 강하게 반등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간다고 하면서 매수하면서 박수치고 있고 이게 맞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라고요.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드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었잖아요. 위에 제가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중요한 실시간 매수 타점과 중요한 구간별 분할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비중이 높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힘드실 거거든요. 그런데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파월의 입장도 바뀔 거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나오면서 상승 구간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상승 구간 절대 관망하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분할 매도 타점을 통해서 우리 비중 조절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비중 조절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매도하라는 거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거냐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아니죠.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없이 주식을 하는 게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는 비중 조절 들어가면서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고 주가 눌릴 때마다 매수 타점 잡아가면서 거기서 평균 단가 낮춰 나가면서 우리가 수익률의 극대화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겨내자 버티자 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매수 타점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비중 조절을 하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와중에 매수를 해라 기회를 잡아라 하는 게 맞는 말이냐라고 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12월부터 유동성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상승 추세를 만들 수밖에 없다도 요인이 되겠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됐을 때 이 구간에서 돈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외인들 보유 수량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외인들 보유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평균 단가가 얼마였냐? 10만 1,000원부터 10만 7,7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0만원 윗구간 선에서는 외인들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였다. 그런데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10만원대 아래까지 떨어진 이 시점에는 외인들의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삼성전자에서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한테는 매수 타점과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거래원 매물대대를 보게 됐을 때 JP모건 서울 어디서 매수했어요? 10만원대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했다고요. 모건스탠리 어디서 매수했어요? 10만원대에서 매수했다고요.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똑같이 윗구간에서 매수세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온 이 시점,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점에서 평균 단가가 높으신 주주분들,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한테는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12월에는 다시금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고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위에 제가 계속해서 번호 띄워드리고 있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신 평단이 높으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수타점 보내드릴 거고 매수타점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분할 매도타점까지 보여드릴 거니까 우리 이제는 몰빵 투자하지 말고 주가가 눌렸을 때는 공포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가고 남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매수를 할 때는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가 보자고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매수타점과 중요한 구간별 분할 매도타점 보내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보내드렸었는데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핸드폰 잘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이러한 변동성이 강해지는 시장에서 개인 주주분들이 버티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주식시장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처음 주식할 때는 당연히 감정적인 투자 실행했죠. 주가 고점 대비 30% 빠질 때는 이거 망했구나. 당연히 매도 버튼 눌렀어요. 그리고 주가 반등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매수 버튼 눌렀죠. 저도 똑같이 공포에 매도를 하고 탐욕에 매수를 했었다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담했죠. 깡통도 차봤고 억대빚도 져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거시적인 관점부터 미시적인 관점까지 앞선 시장을 분석하신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습관이 그때 잡혀졌거든요. 정신이 차려지고 나서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를 해야겠다.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복구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은 짧게 얘기 드리지만 그 과정 절대 짧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상황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제 과거의 경험과 너무 똑같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명품차트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절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010-8037-9663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어요. 특히 삼성전자 포트폴리오 100% 몰빵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우리 이제는 그런 몰빵 투자 진행하지 말자고요. 제가 히든 종목 가져왔으니까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봇 섹터에서 굉장히 강한 조정이 만들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조정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돈의 움직임이 나왔다, 순환매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의구심이었어요. 최근에 로봇 섹터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 섹터들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로봇을 뭐라고 불러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 솔루션 기업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AI 솔루션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정이 나온 시점에 AI 솔루션 기업들을 보니까 그 순환매가 거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환매의 수혜를 받으면서 최근에 로봇 섹터가 보여줬었던 200%, 300%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꼭 챙겨가셔서 우리 이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만들어 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